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실전 기법편, 이제 짝짓기 매매, 1, 2등주 짝짓기 매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보통 대장주가 이제 매매하기 확실히 좋은데요. 2등주를 매매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2등주를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이 설명하는 짝짓기 매매는요, 시중에 고수들이 있거든요. 짝짓기 매매 고수들의 그런 관점들을 다 교집합시킨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요, 거의 완결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실전 사례는 계속 덧붙여갖고 뭐 글을 올리든지 영상을 올리든지 하겠지만요, 오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익힌다면 소액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소액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소액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익절법, 손절법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대상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지 종목 선정 요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익절법, 손절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검색식, 그리고 이제 짝짓기 매매 필요한 차트 그 설정이잖아요. 그거를 총 정리해갖고 설명드릴게요. 핵심적으로 오늘 내용들만 정확하게 다 이론적인 것들 공부하시고요. 사례는요 앞으로 차차 계속 매매하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했고 3개 했고 이제 이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전일 매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총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모든 기법 다 익히면 좋지만요, 자신에게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 스윙도 많아요. 이것도 많아요. 제가 이거만 한 1개월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부터 다루고, 왜냐면 다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스윙을 이해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스윙을 하더라도 단기 매매 관점을 다 이해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단기 매매하면서 재료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윙도 재료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요. 재료를 가장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짝짓기 매매 기본 조건이요, 뭐냐면요, 테마 형성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양자암호 관련주가 테마 형성이 된 걸 확인했잖아요. 1등주 거래대금 2천억대 나와요. 그리고 2등주를 매매하려면요, 최소한 1등주가요 17% 정도 상승할 때보다는요 20% 이상 등락률이 나올 때 2등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에 포착했을 때는요 1등주 위주로만 관심을 갖고 매매를 했다면요, 추후에 이렇게 20% 이상 갔잖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2등주도 이제 매매 관점에서 짝짓기 매매 대상으로 관종을 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짝짓기 매매의 종목 선정 기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요 테마가 형성돼야 돼요. 테마가 형성됐다는 거는요, 어떤 종목이 한 종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A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B, C, D, E 뭐 여러 종목들이 같이 동조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랬을 때 테마가 형성됐대요. 대장주를 파악하는 거죠. 이제 A가 1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요, 이 테마가 형성될 때 있잖아요. 이 테마가 형성될 때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와요. 그쵸?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섹터 이슈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관련주, 이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상승시키겠죠? 이슈가 한마디로 어떤 테마를 형성시키는데, 개별 종목의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테마의 호재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섹터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는, 관련 테마 뭐라고 썼죠? 잠시만요. 네, 보시면요 섹터 이슈가 나왔죠? 이게 섹터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테마라고 할게요.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련 테마에 영향을 끼쳐갖고 관련 테마가 부각이 됐어요. A, B, C, D라고 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데, 다 상승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1등이 20%, 10% 상승, 5% 상승, 3%, 1% 그러면요 테마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 중에서 1등주, 2등주를 관종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A와 B, 10% 등락률과 5% 등락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테마를 만드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오늘은 그런 사례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에이럭스라는 종목에 개별 이슈가 났다 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해요. 혼자서 막 급등해요. 근데 혼자서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종목과 관련된 드론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게 드론 이슈로 개별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만약 다른 종목들이 같이 후속으로 같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테마 형성으로 보는 겁니다. 보통은요 3개 정도는, 최소 3개 정도는 올라야 되고,
5개를 넣으면 좀 테마 형성이 좀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원식 관련주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상승이 크게 났잖아요. 이 테마가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5장에는요, 이제 3개 정도 나왔잖아요. 10% 이상 등락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테마 형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례는 뭘까요? 오늘 사례는요, 잠깐만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오전장 우원식 테마 이렇게 강했잖아요. 이 우원식 테마의 강세 이유는요, 오늘 정치인 신뢰도 1위 소식 부각이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우원식이라는 이 국회의장이 좀 약간 신선한 인물이에요. 신선한 인물이 부각되면서 강한 상한가를 많이 말아올리고 관련주들, 중간에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코오롱 모빌리티라든지 대원전선도 그렇고 막 삼천육 코오롱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요. 섹터, 이거 첫 번째 사례예요. 재료, 이 재료죠. 신뢰도 1위 소식이요. 이 재료가요. 이 관련주, 관련 테마, 우원식 관련 테마에 이제 수급을 쏠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5장에는 어땠을까요? 5장엔 양자암호랑 드론 관련주가 좀 강했거든요.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거래대금을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이 거래대금요. 최소한 1000억대 이상. 장중에는 1000억대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한 500억대.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테마 그런 그 수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데요. 5장엔요. 양자암호가 처음엔 강했다가요. 나중에 드론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거예요.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슈, 섹터 이슈예요. 섹터 이슈가 전체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드론도요, 섹터 이슈가 드론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다 이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예요. 재료가 테마를 만들었어요. 이슈가 테마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2번 케이스도 가끔 나와요. 1번 케이스일 경우에는요, 일단요, 등락률과 거래대금 이 두 가지로 1등주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등락률, 거래대금. 등락률 21점, 거래대금 3,500. 등락률 29점, 거래대금 1,177억. 그쵸? 이게 둘 다 등락률이랑 거래대금 보면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거래대금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 이거보다 2등보다 훨씬 더 컸어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이 더 이상 터지지 않아갖고 거래대금이 이제 정체된 거죠. 어쨌든 보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과 등락률로 1등을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 큰 거가 2등이고요. 그 다음 등락률과 거래대금이 큰 거. 근데 2번일 경우에는요. 잠깐 언급만 하고 가자면요. 종목이 테마를 만들었 경우에는요. 그 개별 호재 이슈가 나온 종목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엑스게이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등락률과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도 있고 압도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긴데 어쨌든 개별 호재 이슈가 나온 종목을 1등으로 공략하는 게 나아요. 이때는 짝짓기 매매가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때가 더 잘 통해요. 1번이. 이해되시죠? 일단은 2번보다는 1번이 잘 통한다. 왜냐면 2번은요 그냥 대장주 매매하는 게 나아요. 2, 3등이 따라오게 되더라도 1등의 반절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주 매매에 속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낫다. 근데 1번일 경우에는 2등주도 20% 1등 20% 이상 갔을 때 2등을 슈팅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는요 짝짓기 매매 2등주 매매 타이밍과 손절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할게요. 천천히 한 2시간 정도로 나눠서 할게요.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총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론편은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실전은 나중에 덧붙일 거고요. 이론을 확실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요. 1등주 매매가 이제 제가 좋다고 적었어요. 돌파, 눌림, 상따 다 통하거든요. 근데 2등주 같은 경우는요. 제한적이에요.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2등주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가장 확률 높은 제가 네 가지를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도 2가지 먼저 다룰게요. 이거를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이거는 진짜 높아요, 확률이. 일단요, 확률 높은 1순위 뭐냐면요.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2가지 있어요. 이걸 약간 변형시킨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1등주가 상한가 아주 강하게. 여기 아주 강하게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찰나에. 아주 강하게 찰나에. 그러니까 1등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주가 상한가를 봤죠. 여기서 아주 찰나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버렸습니다. 막 순식간에 여기 돌파하고 나서 5초 만에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죠? 그리고 매수 잔량이라는 게 많이 늘어나요.
밑에서 좀 이따 볼 겁니다. 호가창 보면서. 그리고 굳건하게 쌓이면서 이제 매수 전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요. 매수 전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이럭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매수 전량 보세요. 이게 만원짜리가 얼마 쌓였죠?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50억대. 그쵸? 그냥 대충 계산해봤을 때 50억대잖아요. 그러면 50억대면 매수 전량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매수 전량이 50만 주에서 100만 주, 200만 주, 뭐 예를 들면 3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까지 막 50억에서 막 500억까지 막 매수 전량이 쌓인다. 엄청 굳건하고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도 전량도 매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매수 전량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세력들의 그 힘이 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를 핸들링하는 주체 세력이 엄청 힘이 세다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매수 전량이 굳건하게 쌓일수록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적고 매도 전량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면은 상한가 매매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매수 전량이 크게 쌓이죠. 그럼 매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량이 상한가 치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게 매수 전량이 늘어나면서 상한가가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해되시죠? 굳건하게 쌓일 때.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 1번 케이스 보세요. 1등주 상한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폴라리스 AI예요. 이게 그때 폴라리스 AI가 1등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2등이었어요. 이 두 종목은 짝짓기 매매가 진짜 잘 통하는 그런 계속 반복돼요. 계속 과거부터 잘 통했어요. 1등주가 보세요.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어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2등주가요.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5%가 상승했습니다. 이 상한가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나서도 3% 이상이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왔습니다. 3분 안에요. 이해되시죠? 1등주 상치는 거 확인하고 바로 2등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1번 케이스 이해되실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일단 먼저 볼게요. SY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재건 1등이었거든요. 그쵸? 재건 1등이라는 거 아시나요? 예전에? 그러면 2등이요. SY예요. SY스틸텍과 SY는요. 같은 약간 지분관계도 엮여있고 어쨌든 이걸로 1등주였고 2등주였어요. 그럴 경우에 1등주가 강력하게 상한가 안착했어요. 진짜 순식간에 말아 올랐습니다. 이때. 그리고 호가 잔량의 그 매수 잔량이 커지면서 상한가 매수 잔량이 커지면서요. 강력하게 안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등주 보세요. SY가요. 이 순식간에 오전장 고가를 돌파하죠. 이 상한가 가고 나서 바로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10% 이상 순식간에 상승을 했어요. 7% 이거까지 갭까지 상승하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1분 만에 7%가 상승해버리는 그 모습이에요. 상한가하고 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1등주 상한가 강력하게 안착되면요. 2등주 슈팅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SY스틸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등으로 일신석재가 1등으로요. 상한가를 안착했거든요. 그때 2등이 인디에프였어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한 후에 5%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게 후속으로요. 인디에프가요. 그리고 나서부터 상한가 안착이 됐잖아요. 일신석재가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하고 한 10% 이상 슈팅을 줬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이걸로 최종 종합을 할 겁니다. 이따가 요약할 건데요. 어쨌든 1등이 이렇게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2등이 슈팅 5% 나오죠. 근데 1등이 상한가 잘 안착하니까 그리고 이때 매수량이 잘 안 나왔거든요. 매수량이 쌓이고 나서 이때 약간 나오기 시작했는데 50만 주 넘게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상문 안 풀렸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한 3분 정도까지 다음날 인디에프가 5% 조금 조정받고 3% 추가 상승했어요. 8% 상승했어요. 3분 동안. 이때는 5%지만요. 순식간에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것도 1등주 안착할 때 2등주 슈팅 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따가 볼 거지만 창이 좀 이걸 1등주를요 여기다가 관찰을 하고요. 주식 호가 창에다가 1등주를 끌어와 갖고 1등주 관찰하고 호가 관찰하고요. 2등주를 이제 여기서 주문 매매할 수 있게끔 파리파리 창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좀 이따 영상 보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1등주가 기준이 되거든요. 짝짓기 매매할 때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주식 호가 창을요 한쪽에 있다가 관찰하고 싶은 종목들, 기준이 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된 종목을 보고 이렇게 관련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창 세팅하는 법 총정리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2등주 매매할 때는요 1등주 기준으로 잡고 매수 전량, 특히 상한가 갈 때는 매수 전량이 크게 쌓이는지 그리고 매도가 안 나오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매수 전량이 쌓이고 굳건하게 안착될수록 상한가에 2등주는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슈팅이 잘 나오거든요. 이 정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가장 확률 높은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짝짓기 매매 중에. 그리고 오늘 케이스예요.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게 뭐예요? 오늘 케이스 뭐예요?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거나 근접할 때. 그러니까 대장주가 8%, 29% 이 정도 있잖아요.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상한가 직전할 때. 그때 후속주, 2등주가요.
전고미 신고가 돌파 구간일 때 일봉상이요. 그리고 또 오전장 고가 돌파거나 라운드 가격 비교 돌파하는 그런 구간일 때 그때는요 수급이 쏠릴 수 있어요. 보시면요 아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경우에 상한가 첫 번째 안착할 때 이제 후속을 슈팅 노리고 한 3-4% 넘었을 거예요. 5%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거 이게 방금 이게 1케이스입니다. 1케이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대장주가 상한가에 근접하기 직전이에요. 방금요 1케이스는요 상한가 안착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쵸?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보세요. 일단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IMBC 이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IMBC고요. 이게 YTN이에요. 이게 IMBC고 이때는요 등락이 좀 크니까 1등주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좀 등락이 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1등주 확인하고 2등주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1등주가 보세요. 5장이에요. 보세요. 이 강력한 상한가 그 직전이잖아요. 이 상한가 직전이거든요. 상한가 28%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한가 직전이었는데 그때 보니까요. 2등주 YTN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에 안착하지 않았지만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한 템포 좀 빨리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10% 상승하긴 했지만요. 여기서 짧게 짧게 노렸을 겁니다. 제가 한 3-5% 정도. 여기 보시면요. 이때 이거 케이스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거거든요. 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 쏠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호가창으로 보면 더 확실히 느낄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이해해 보시면요. 1등주가 상한가를 근접했어요. 가진 않았어요. 그지만 2등주가 전고 및 신고가 돌파 그리고 또 오전차 고가 돌파 구간일 때는요. 이 슈팅이 저 같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제 많은 가는 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짝짓기 매매하는 고수들의 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돌파하네? 먼저 선도로 큰 매수세를 들어와줘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 갖고 슈팅을 먹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보세요. KCS, X게이트 KCS가 오늘 1등 양자암호 관련 1등, 2등이었거든요. 그쵸? X게이트 1등, 2등. 한 20% 이상 상승할 때까지는요, X게이트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이게 1등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1등주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2등주도 그때부터 막 부랴부랴 막 따라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등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등주가 보세요. 이 X게이트가 1등주가 이게 상한가 근접이었거든요. 거의 29%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28.58% 28% 그러니까 X게이트도 지금 지속 관심인데요. 보세요. 신고가 돌파했잖아요. 최근에요. 그리고 양자암호 지금 미국 관련된 그런 양자암호 관련 주식도 지금 엄청 핫하고요. 신고가가 돌파 났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거는 계속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관심이에요. 근데 이게 상승 여지가 있는데 X게이트가 보시면요. 장중에 보세요. 28.59%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여기서 상한가 가기 직전이었어요. 거의 이해되시죠? 그때 상한가 부근 직전이었는데 제가 왜 KCS를 같은 시간대 보시면요. 이 상한가 가기 직전에 여기서 공략했거든요. 왜 공략했냐면요. 이 KCS 보세요. 일봉 돌파상이요. 이것도 신고가 전고 돌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KCS를요. 여기서 X게이트 상한가 가기 직전 부근에서요. 여기서 돌파할 때 공략을 했어요. 역시나 그때 관점은요.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이 가장 크게 났잖아요. 이때가 딱 이 고점 있죠. 여기 전고점 꼬리를 돌파하는 구간이었고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돌파할 때 오전장 고가 돌파할 때 전고 신고 돌파 부분이었잖아요. 1등주 상한가 부분 갔을 때 2등주가 전고 및 신고가 돌파 구간. 그때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와갖고 얼마에 먹었죠? 한 4% 정도로 던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주 소액으로 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왜 소액으로 하는 거냐면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케이스를 쌓아갖고 실제로 이렇게 소액으로 연습하셔라 라는 관점에서 소액으로 한번 해갖고 보여드렸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입니다. 좀 이따 제가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 뭐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보세요. 1등이에요. 1등이 X게이트 여기다가 놔뒀죠. 호가창에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2등주를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 1등을 흐름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 이 호가창은요, 이제 2등주 호가창, 2등주 그와 연결된 거예요. 체결
어때? 속도 좀 빠르죠? 여기 막 매수 자량 쌓이는 거 보이시죠? 받치기. 그리고 1등주도 지금 계속 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매수 잔량 쌓인 거 보이시죠? 매수 주문. 제가 왜 이게 샀냐면요. 차트를 보고 산 거예요. 방금 그쵸. 아까 체결되었습니다. 1등주가 상한가 부근 이제 25% 상승할 때 2등주가 전고미 신고 부근이었잖아요. 제가 지금 차트를 갖고 왔거든요. 보세요. 여기 돌파. 그쵸? 이때 이 전고점 여기 돌파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를 보고 제가 여기를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쵸? 제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 막 터지면서 여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제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0.5%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왜 안 던졌냐? 지금 1등주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2등주의 매도 타이밍 기준은요. 1등주가 무너졌을 때 손절을 하는 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계속 천천히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전고미 신고 돌파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쵸? 막 지금 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직 1등주도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여기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리 나면 떨어지면요. 맞춰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매수한 물량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걸어놓으면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하다가도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매도 물량을 걸어놓으면요. 손절이 됩니다. (1등주) 이제 매도 타이밍은요. 2등주 매도 타이밍 1등주가 아직 아직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등주가 죽지 않으면 홀딩 해보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오죠. 매수세가. 1등주도 지금 28%까지 상승했어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죠. 1분 봉상. 그럼 이제는 매도를 좀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1등이 상한가 가게 되면서 슈팅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보세요. 이게 VI 가격대거든요. VI가 걸리는 가격이에요. 전 보통요. 이 VI 가격 부분에서 던집니다. 2등주 매매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요. 1등주가 상한가 안착하더라도요. 상한가 안착하기에는 무조건 VI 가겠죠. VI 가는데요. 상한가 안착했는데 바로 상한가가 풀리면요. 이 VI가 걸리더라도 개파락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그대로 안착하고 나서 견고하게 안착이 되면요. 이게 VI 가고 나서 상승 VI 가고 나서 갭이 상승해서 시작해요. 그렇지만 약간 반반 확률이잖아요.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상한가 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2분 동안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분 동안 기다리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VI 직전에서 저는 보통 매도를 합니다. 2등주 매매는요. 이해되시죠? 그쵸? VI 부근까지 막 상승합니다. 이제 매도할 타이밍 된 거예요. 4%도 넘었죠? 매도 주문. 매도했죠. 이 VI 부근에서 매도한 거예요. 체결되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매도 압박으로 작용해서 저항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밀리죠. 그래서 단기 VI까지는 보통 잘 안 봐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매도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이제 짝짓기 매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창이랑 이창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 VI 설정하는 거, 그리고 조금 또 디테일한 그런 설정 노하우를요. 좀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 매도 관점이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지금 가장 확률 높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쵸? 확률 높은 1순위 대장주가 상한가 가는 순간이고 1번 아까 처음에 봤고 2번이 오늘 케이스예요. 이 근접할 때 1등이 근접할 때 방금 X게이트 2등이요. 전고미 신고가 그쵸? 또 라운드 비계 가격 돌파하는 구간. 오늘은 전고미 신고가 이거예요. 그때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확률 높은 이제 2순위. 이건 약간 후순위예요. 확률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모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모든 매매법은 소액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요. 대장주가 VI가 걸릴 때, 이 VI는요 10% 보통 상승하면 VI 걸리는 거 아시나요? 10% 상승하면요 당일, 그쵸? 당일 10% 시가 대비인가 10% 상승하면 VI가 걸릴 거예요. 야, 이제 블로그에서도 주식 발동 VI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쵸? 정적 VI와 동적 VI가 뭔지. 근데 저는요 정적 VI를 오늘, 이게 중요하거든요. 짝짓기 매매에서는요. 이 정적 VI를 정적 VI가 뭐냐면요. 결국에는요, 최초는요, 시가 기준. 그쵸? 이 시가 기준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로 이렇게 플러스 10%로 갔을 때, 그러니까 시가 기준 1% 시작했어요. 그럼 11%에서 상승 VI가 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분간, 그러니까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VI 걸리면 2분 정도 멈춰갖고, 그쵸? 멈추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정도 되겠죠? 그럼 이때 VI가 또 하락 VI가 걸리는 겁니다. 하락 VI. 이해되시나요? 보통요, 상승 VI는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상승 VI는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 VI는요,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I가 걸리면 일단 2분 동안 단일가 매매, 그쵸? 동시효과로 진행되는 그런 매매가 진행됩니다. 저는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확률 높은 2순위 중에서도 두 가지가 약간 변형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등주가요, 등락률 20% 이상 상승 후.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 후, 아까 제가 관심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1등주 20% 이상 상승할 때. 그쵸? 보세요. 그때 IMBC가 20%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 상한가 직전 VI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5에서 29% 정도에서 보통 VI가 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쵸? 상한가가 29.99%잖아요. 근데 꼭 상한가 가기 전에 한 번 VI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뭐 28%라든지 29%라든지 이런 데서 한 번 정도 있잖아요. VI가. 그걸 거치고 나서 상한가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가의 갭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VI 걸리는 그 변동이. 그 퍼센테이지가요. 근데 어쨌든 상한가 직전 여기 VI가 한 번 걸렸습니다. 그쵸? 주가 등락률 20% 일단 20% 이상 상승하고 상승 후 VI가 이렇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 이상, 21%가 VI가 걸릴 수도 있고 29%, 28%에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상한가 직전 VI, 이건 28% 정도, 뭐 28% 그런 29%에서 VI 한 번 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가 갭이 1%라면 시가 갭이 한 7%라고 해볼게요. 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VI가 17%에서 처음에 걸리겠죠? 그럼 VI가 두 번째가 27%에서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한가 가기 직전에 27%를 한번 거쳐야 돼요. 상승 VI를.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27%라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27% 상한가 직전 VI가 진입했죠? 그쵸? 주가 등락률 20% 이상 넘고, 상승 후 이제 20% 이상 상승한 다음에 이제 VI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상한가 직전이죠. 어떻게 보면 27%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2등주를 매매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해되시죠? 여기서 좀 높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추가적인 상승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요, 단기적인 슈팅으로는 한 3분 정도까지 이 VI가 풀리고 나서 갭상승하잖아요. 요 정도까지. 그래서 한 2, 3% 정도 노려갖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요. 1번 이해되시죠? 확률 높은 그런 2순위가요. 대장주 VI가 걸릴 때. 이 VI는요,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상가 직접 뭐 28, 29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높게 보는 첫 번째는요, 10%보다는요, 20%에서 29% 사이에서 1등주가 VI가 걸릴 때 2등주를 공략해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1등주가 VI 진입할 때, 이거는 10%에서도 VI가 걸릴 수 있잖아요. 상승 10%, 그리고 또 18%에서도 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2% 시가갭이 출발하는 종목들은 10% 상승하면 8%죠? 이때 VI가 한번 걸리겠죠? 또 10% 상승하면 18%에서 VI가 걸리겠죠? 그쵸? 18%에서 VI가 걸리는 것보다는 20% 상승 VI가 걸리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1등주가 VI가 걸릴 때, 이건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IMBC가 방송 관련주로 여기서 VI 가고 나서 급등했죠. 1등이요. 그때 YTN이요, 1등주가 VI가 걸렸어요. 10% 이상 상승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1등주가 후속으로 5% 이상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1등주가 VI 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2등주가 매수 후에 짧게 청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짧게 해야 돼요. 확률 높은 2순위라고 한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1번 케이스보다 확률 높은 1순위 그 두 가지 케이스보다요. 확률 높은 2순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더 확률이 낮아요. 보세요. 이렇게 갔죠? 근데 2등주가 VI 걸릴 때 바로 슈팅이 크게 났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냐면요. 1등주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성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등주 기준으로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요. 매수 후 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VI 풀리기 직전에 보통 이렇게 슈팅 줬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되셨죠? 그리고 이거 두 가지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번 케이스가요. 여기 케이스 사례고요. 2번 케이스가 여기 사례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한가 그 직전 돌파, 그쵸? 이런 돌파 나올 때 1번 확률 높은 1순위는요 이 케이스고요. 2번 상한가 간 다음에 이제 슈팅 노리는 게 아까 1번 케이스 그 확률 높은 1순위에 상한가 안착하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더 확률이 좋은 거죠. 여기가 이 종목으로 다 요약이 되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배운 거 있죠. 확률 높은 2순위에서 1사례는 이거고요. 그쵸? 여기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2사례는요. 여기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아까 확률 높은 1순위, 그쵸? 거기서 1번 케이스, 상한가 안착한 다음에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케이스는요, 이제 여기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제 변형. 1등이 상한가 부근에 갔을 때, 그쵸? 이 직전 돌파를 보이는 이런 수급 쏠림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2등주가 신고 및 전고 및 오늘적 고가, 맥점 돌파 구간이라면, 이렇게 강하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 1번의 2 케이스죠. 확률 높은 1순위의 1케이스, 2케이스, 그쵸? 다 이제 이 한 종목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짝짓기 매매가 잘 통했는데요. 이 종목들도 보세요. 이때 IMBC가 1등으로 상한착하고 나서 YTN은 이렇게 2% 이렇게 이것도 한 4% 되나? 이 정도 공략을 해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손절 방법을 적어놨어요. 1, 2등주 손절 방법. 그러니까 2등주 손절 방법이겠죠. 정확하게. 지금 짝짓기 매매니까. 이 2등주 손절 방법은요. 1등은요. 지지와 저항을 차트 기준으로 보통 손절 잡잖아요. 하지만 2등주의 손절 방법은요. 차트가 기준이 아니에요. 차트 기준이 아니라 1등주의 흐름이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전 한번 제가 오늘 설명한 그 종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등주 차트 기준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건 1등주는요. 유동성이 좋잖아요. 거래량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쵸? 유동성이 좋으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다고 그랬죠? 특히 당일 주도 섹터 1등주는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지지저항의 신뢰도가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요. 그 종목의 통계적 신뢰도, 지지저항의 신뢰도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트 기준으로 제가 평소 때 설명한 M9 아시죠? 주도주 M9, M19, M1 오전, M1 오후 있죠? 그리고 돌파 매매할 때는요, 이 돌파봉 시가, 그쵸? 이렇게 돌파하다가 돌파봉 팍 할 때, 돌파봉 시가 기준으로 잡죠? 추세 돌파봉은요,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추세 돌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추세 돌파봉 시가, 최소한 여기 이전 저점에 잡고 손절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주의 차트 기준으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실제 종목을 한번 보고서 설명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죠? 주도 섹터 1등주. 이제 일신석재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쵸? 1등주라면요, 이 돌파든요. 그쵸? 일봉 돌파죠? 그때 집단 형성, 테마 형성대 경력주가 그리고 1등이었잖아요. 설명드렸고, 최근에. 눌림이든, 여기 눌림이든요. 그리고 상따든, 여기 상따든, 상한가 매매든, 또 전상 매매든, 다음날 아침에 조금 이렇게 저녁 종가까지 밀리면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상 매매. 그리고 시가의 V자 돌파든, 이거는 뭐냐면 갭 띄고 나서 밀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할 때 이 돌파는요 이 귀법 원리 다 설명드릴 거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거 다뤘고 그쵸? 이거 아직 안 다뤘지만 자세하게 이제 이거 두 개는 다뤘잖아요. 기법 원리에 맞게 모든 매매 가능해 1등주는요. 그때 이 기준은 차트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실제로 종목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번 매매해봤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일신석재를 공략을 했잖아요. 어때요? 이 주도주 돌파 매매죠. 이게 일봉상 돌파였습니다.
이때 공략했죠. 3% 그리고 VI 직전, 이게 VI 직전이거든요. 또 VI면서도 15% 등락률, 강한 저항으로 저항대 사용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돌파해서 36%. 그리고 눌림 공략했죠. 보세요. M봉이죠. 이 M봉. M봉 안 깨잖아요. 그 M봉 구간에서 분할로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 던졌죠.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제가 종가 베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M2 1라인은 안 깨잖아요. 1등 주가요. 그쵸? 그리고 나서 5년장 고가를 돌파했을 때 제가 종배 관점에서 또 종배 2에서 설명했잖아요. 여기 가능하다고. 종배 1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요. 종가 베팅 관점에서는 던졌다고 칠게요. 5%에서요. 여기서 던졌다 치고요. 왜냐면 수익 오늘 단일 잡혔으니까. 근데 이게 이슈도 좀 있고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상한가 가능성이 좀 크다 판단했을 때 여기 보세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 직전에서 눌림 공략한다고 상한가 가기 직전에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3%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어때요? 주도 섹트 돌파, 눌림, 그러니까 1등주 돌파, 그쵸? 눌림, 그쵸? 그리고 이제 오전장 고가 돌파 후 상따, 이 상따도 했고 이 종배 관점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다 가능하죠. 여기다 종배를 안 썼네. 종배도 가능하고 주도주 오정 돌파, 눌림, 종배, 상따 다 가능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좀 눌렸으면 제가 전상 매매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밀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갭 띄운 다음에 밀리고 나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시가의 VI 입자에 돌파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시가 갭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통 갭이 조금 뜨죠. 근데 갭이 그렇게 10% 이하 아니고요. 한 3~4% 정도 뜨죠. 그러면요 조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가갭 V자의 돌파가 1등주에서 잘못 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세요. 1등주가 시가갭이 높았다가요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오전적 고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그래서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4% 던진 겁니다. 이게 11%까지 상승했거든요. 이걸 저항으로 본 거예요. 디마크 고가.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한 4% 던지죠. 그러니까 시가갭 V자의 돌파. 이것도 나중에 다룰 겁니다.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것도 한 4% 정도 써요. 이거 다 수익을 받잖아요. 1등주에서는요, 기법에 맞는 모든 매매가 가능한데, 이때 손절 기준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손절 기준 다 설명드렸죠. 주도주 돌파면 손절 기준 설명드렸고요. 눌림 기준도 그리고 종배 기준도, 그리고 이제 상따 기준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어쨌든 다 손절 기준 설명드렸는데, 그 기준의 대원칙이 그거잖아요. 뭐, M봉 라인을 이탈하면, 그리고 차트상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 그 추세 돌파봉을, 돌파 매매했을 때 돌파봉 시가 이탈하면 이렇게 차트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것도 돌파로 했잖아요. V자형 돌파. 그때 이 V자형 돌파봉이 나왔을 때 이 돌파봉 시가 기준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차트로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를 한번 그거를 일단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1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차트 기준, M9 및 돌파봉, 추세봉, 돌파봉 막 이런 것들 그런 차트 캔들이라든지 그 차트를 보고 그 손절을 잡죠. 1등은요. 하지만 2등은 어때요? 2등주의 손절 방법은요. 차트 기준이 아니에요. 1등주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신석장 인디프로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1등주가 강력한 상승을 보일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다면요. 그쵸? 1등주가 강력한 상승을 보일 거라 확실히 생긴다면요. 2등주도 조금 비중을 줄여갖고 같이 매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약간 있긴 해요. 그럴 때 가끔. 대신에 전제는요. 1등주가 강력한 흐름을 볼 거라는 그런 그 확률 높은 그런 자신만의 그런 기준,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예를 들면 그래서 일신석재를 만약에 상한가 갈 거라고 판단을 했다 칠게요. 상한가가 강력하게 갈 거라고 판단을 치고 2등주를 제가 조금 매매를 했다고 칠게요. 어떤 식으로 매매했냐면 1등주를 여기서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1등주 수익이 한 6% 정도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강력한 상한가를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좀 홀딩을 했어요. 근데 1등주가 안 깨지지.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2등주 이거 나중에 1등주가 강력한 상한가를 가면 2등주도 강하게 후속으로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아까 1, 2등주 짝짓기 매매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2등주가 후속으로 1등주 20% 급등하면 더 강하게 탄력 있게 붙잖아요. 예? 적은 거래대금으로. 그래서 2등주도 이제 매매를 했다 칠게요. 이제 여기서 매매를 했다 칠게요. 한 요 정도에서 이거 흐름 보고 한 여기서 매매를 했다 칠게요. 좀 샀어요. 이거 비중 한 예를 들어 10% 샀다면 한 5% 샀다 칠게요. 그래서 1등주가 근데 1등주가 흐름이 아직 안 깨졌잖아요. M봉 라인이 안 깨졌잖아요. 그쵸? 근데 2등주를 깨져버렸어요. 보세요. 음봉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등주가 차트 기준으로는 1등주는 살아있잖아요. 흐름이요. 근데 2등주가 깨져버렸잖아요. 차트적으로. 그러면은 2등주 손절해야 되냐? 아닙니다. 2등주는요.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요. 이전 저점은 깨졌다. 여기 손절? 아닙니다. 1등주 흐름이 아직 깨지지 않았으면요. 차트 기준으로 손절을 한다면 2등주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다 손절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한 짝짓기 매매 기준으로 매매하지 않았더라면요, 2등주는요 무조건 손절이 나간단 말이에요. 차트 기준으로 한다면. 왜냐면 등락이 막 나오거든요, 1등주 흐름에 따라. 하지만 1등주 대전제가 1등주가 흐름이 깨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2등주는요 홀딩해 볼 수 있어요. 차트 기준으로 손절이 조금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비중이 적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등주는 이렇게 폴딩했다가요 나중에 1등주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등락이 크게 뭐 20% 순식간에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등주가 더 크게 퍼센테이지가 나올 때가 많아요. 1등주가 강력하게 가면요. 그래서 2등주 같은 경우는 손절 기준이 1등주의 흐름이 살아있으면 홀딩, 좀 선침했다면요. 그리고 1등주 흐름이 깨지면 같이 1등주 손절할 때 2등주도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1등주를 홀딩, 홀딩을, 그러니까 1등주를 제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1등주로 손절을 했는데, 예를 들면, 흐름이 깨서 손절을 했는데, 2등주로 홀딩한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2등주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1등주를 홀딩하고 2등주도 홀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주를 홀딩을 했어요. 근데 2등주는 손절을 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 1등주를 손절을 했어요. 근데 2등주를 홀딩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하면. 대부분 초보자들이요 2등주를 상승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 1등주가 예를 들면은 다음날 단일가가 걸린다든지 막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웬만하면 1등주가 깨지면요 2등주를 같이 손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등주의 손절 기준은요 1등주의 흐름을 보고 손절한다, 이 대원칙이고요. 차트적으로 기준을 잡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요, 이 돌파 매매만 하는 게 좀 정석이긴 해요. 1등주는. 이게 2등주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2등주 매매 타이밍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후속 슈팅 노리는 돌파 매매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1등주는 상한가 이후, 상한가가 안착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2등주 같은 경우는요, 이 상한가가 안착됐더라도 단기적으로 8% 정도 슈팅이 나왔지만요, 그대로 상승세로 이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1등주가 풀리면요, 이게 만약에 상이 풀리죠? 그럼 이건 더 급락하고요. 상이 안 풀리더라도, 이것처럼 지금처럼요, 상이 안 풀리더라도 슈팅 주고 나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등주는 이렇게 단기적 슈팅만 노린 돌파 매매로만 접근하는 게 원칙이고, 미리 선취매를 좀 했다면요 강한 슈팅 주고, 그러니까 최고로 고점인 경우가 보통 상한가 안착하고 2, 3분 후에가 1등주 상한 안착하고 2등주가 2, 3분 후, 2, 3분 내외가 이제 최고점일 때가 많거든요. 그때 이제 슈팅을 노리고 공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주를 매매하는 이유는요, 여기 설명했다시피 1등주 상한가 안착한 후에 빠르게 2등주 슈팅이 여기서 노리면요 3에서 5%까지도 수익이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엑스게이트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엑스게이트랑 KCS 순식간에 4% 이상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주 강하게 상한가 안착하는 거 확인하는 그런 아까 확률 높은 1순위 같은 경우, 그런 걸 보더라도 2등주 짝짓기 후속 매매는요 그런 케이스로 단기적인 슈팅 노리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번 거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거예요. 주도 섹터 1등주라면, 이게 SY 스틸텍이 1등주였다면요 제가 이제 맥점인데 여기 돌파 있죠? 그리고 눌림이죠? 눌림이도 하고 슈팅 나왔죠? 그래서 이제 M9 이제 이 근처인데요. M9에서 매매를 하든 다시 눌림을 하든요. 아니 오장가 고가 도파를 하든 또 상따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한 매매법이 통하고, 이제 그거 기준은 그 차트로 잡는 거잖아요. 근데 2등주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이런 데서 잘 안 하고요. 그쵸? 1등주가 상한가 안착할 때, 아까 이제 제가 확률 높은 2등주 매매 타이밍들 거기 조건에 맞았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막 이런 식으로 나열했잖아요. 순위가 높은 순, 특히 상한가 할 때죠. 그리고 나서 이게 순식간에 어때요? 순식간에 10%가 슈팅이 나와버리잖아요. 요럴 때만 한다. 후속 슈팅 노리는 이런 돌파 매매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4가지를 다 정리해드렸는데요. 보세요. 이제 짝짓기 매매 시 필요한 세팅창 및 검색기를 총정리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기 만들고요. 이거는 다음 시간은 지금 이제 연결해서 할 건데요. 잘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넘어가면 안 올라가더라고요, 영상이요. 어쨌든 이거 보시면은 검색기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활용법, 그리고 정적 VI, 변동성 완화 장치, 이걸 봐야 되거든요. 짝짓기 매매에 필요한 창들을 제가 다
올려놓는 겁니다. 저는 보통 이 검색기는 이거랑 같이 보거든요. VI 직전 검색기랑요. VI 직전 한 3.5%에 근접하게 되면 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짝짓기 매매 하실 때 뭐 VI 직전까지만 노릴 거거든요. 그래서 VI 직전 근접하는 3.5% 이내 그 지집할 때 여기에 후속주들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정적 VI가 어떻게 걸렸는지 지금 이걸 걸리는 걸 통해 갖고 지금 현재의 테마의 강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주식 호가창 아까 제가 이거 설정한 거 호가 그쵸? 그리고 주식 호가 주문창 이제 이등주 매매할 때 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호가 VI 가격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약간 노하우가 좀 있어요. 컨트롤 키랑요. 1등주 주식 호가에 이렇게 옮기고 고정하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모르실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룰 겁니다. 이 세 가지를요. 지금부터 이제 필요한 그런 다룰 때니까요. 다음 시간에 바로 연결 드리고 끊어서 할게요.